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태풍 속 치러질 26라운드입니다. FA컵이 전격 취소됐던 여파로 미루어 보면 경기 강행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상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프리뷰를 멈출 수는 없겠죠. 이번 라운드도 치열한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경기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저희 볼만찬이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만 기자가 제주도에 갇혀있는 관계로 2원 중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1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전북 지난 인천과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3위까지 뛰어 올랐죠. 주중 인천과의 FA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잼버리 문제로 취소가 됐습니다. 축구팬들의 공분을 사는 이슈였지만 전북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결과였는데요. 사실 전북이 지난주 PSG와의 친선 경기 때문에 무더위 속 주말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었고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 일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쓴소리까지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주중 FA컵이 취소가 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체력 부담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이동준 같은 선수들이 무난히 복귀를 한 전망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류재문은 인천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졌지만 가운데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큰 공백은 없을 전망입니다. 일단 박진섭 보아탱 라인이 재가동될 것이 유력합니다. 최전방은 구스타보와 하파실바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재홍이 데뷔전 데뷔골이라는 인상적인 데뷔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박재홍 이날 등지는 플레이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어떨지 주목이 됩니다. 수비진은 홍정호가 건재한 가운데 페트라섹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태욱, 구자룡과의 주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5경기 무패를 달리던 수원은 수원FC에 일격을 당했죠.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주던 카즈키가 봉쇄를 당하자 고승범까지 죽어버리면서 힘이 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수원을 상대로 카즈키 쪽을 강하게 프레셔를 걸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박지영이나 구스타보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라스에 고전했던 김주원이 중원에서 어떻게 버텨줄지, 카즈키와 김주원이 지금 수원 전술의 핵이라는 점에서 수원FC에서 얻은 숙제를 김병수 감독이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원 공격진은 풍부합니다. 웨릭 포포가 괜찮은 데뷔전을 치렀고요. 김경중, 아코스티, 뮬리치도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다만 오른쪽 윙백 정승원이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빠진 데 이어 이날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허리진에 문제가 있고, 수비진에서는 골절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양영모의 빈자리도 안창기가 얼마나 메워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올 시즌 수원은 1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비단 올 시즌뿐만 아니죠. 최근 15경기에서 12승 2무 1패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날 경기는 전주성에서 열리는데요. 전북은 최근 홈경기 9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고 있죠. 다만 수원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았고, 전북 상대로 홈보다는 원정에서는 그래도 좀 나았다는 과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를 갈 것 같은데, 전북에서는 데뷔전 골맛을 본 박재영의 플레이에 주목하고 싶고요. 수원에서는 역시 전북전 골맛을 본 적이 있는 아코스티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전북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홈경기에서 펼쳐진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만 기자도 전북 승리 꼽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이 홈 2점을 누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급하게 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팀끼리 만납니다. 울산은 압도적인 승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강원은 최하위 위치에서 수원 등과 잔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이 49골로 최다득점, 강원이 16골로 최저득점 팀인 것도 이 싸움이 극과 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양 팀에겐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울산이 강원 상대로 7연승 및 2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립니다. 울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와 득점 없이 비기면서 살짝 주춤한 상태인데요. 강원을 상대로 다시 승점 사냥에 나서고자 할 겁니다. 강원은 지난 제주전에서 마지막 몇십 초를 버티지 못하고 윤주환 감독의 부임 첫 승을 미뤘습니다. 울산 징크스까지 이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아무래도 양팀의 객관적 전력과 전술 스타일을 볼 때 울산이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강원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릴 것 같은데요. 공격진 변화 여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와 루빅손, 마틴 아담과 바코를 한 세트처럼 기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구전에선 마틴 아담과 바코가 선발 출전한 만큼 이번엔 주민규와 루빅손 출전의 무게가 쏠립니다. 주민규가 최근 7경기에선 한 골,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데 아주 좋았던 5월과 6월의 폼을 되찾아야 울산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우가 떠난 뒤 이규성, 김민혁이 중원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대구전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홍명보 감독이 중원에도 변화를 줄지 아니면 그대로 믿음을 줄지 보고 싶습니다. 강원은 가브리엘이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끝내고 돌아옵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웰링턴이 측면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가브리엘과 웰링턴이 시너지를 낸다면 강원 공격의 파괴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정 감독은 지난 제주전에서 포백으로 변신을 시도했고 또 신의 미드필더인 이승원을 공미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승원에 대한 만족감을 표한 만큼 이날도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은 강원의 새로운 포백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상대가 울산인 만큼 다시 수비에 초점을 맞춘 3백으로 돌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박상혁, 울산 엄원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혁이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고 이건가요? 네. 혼란의 가부좌 세레머니를 했는데요. 공격수들은 의뢰 세레머니를 선보이고 싶어서라도 좀 골을 넣으려고 한다는 게 있다는데 박상혁이 끝판왕을 상대로도 어떤 기량을 펼칠지 보고 싶고요. 엄원상은 최근 강원 원정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강원 원정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만큼 이날도 강원의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강원의 기세, 울산의 최근 살짝 떨어진 경기력 등을 감안할 때 강원이 승점을 딸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창 기자는 울산 승에 걸었습니다. 울산이 강원에 무척 강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8시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원FC전입니다. 9위 제주와 10위 수원FC, 승점 차는 8점인데요. 이날 결과로 승점 차가 11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5점으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강원전에서 간신히 비기면서 패배를 당하지 않았지만 무승 경기가 10경기로 늘어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주중에 열린 포항과의 FA컵 준결승이 태풍 영향 등으로 연기되면서 부상 그리고 체력 리스크에서 벗어난 건데요. 왜 연기됐나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경기 1시간 반 전까지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라인업도 발표되고 선수단이 팀 미팅을 하는 와중에 취소 통보가 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양 구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을 했고 그걸 토대로 경기 감독관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안전사고 100번 조심하는 게 맞지만 현장 날씨를 고려할 때 충분히 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보였고요. 연기 통보를 너무 늦게 발표하면서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혼란에 빠진 그런 사태에 직면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혼란스러운 제주에 수원FC도 있었습니다. 태풍을 고려해서 경기 나흘 전인 9일 수요일에 입도를 한 상태였는데요. 제주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수원 더비에서 9경기 만에 승리한 기세를 이어나가 강등권 탈출의 모멘텀을 잡기 위해 제주에서 일종의 초미니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경기를 앞두고 핵심 공격수 라스가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면서 지금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라스가 지금까지 9골 5도움,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진 핵심 자원이라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동균 감독은 일단 김현우로 공백을 메울 예정인데 백업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플레인 코치인 양동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새로운 주장이죠. 이영재도 복귀를 하면서 미드필드진을 어떻게 꾸릴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수원 더비전에서 이승우의 미드필더 실험이 성공을 거둔 만큼 이승우, 윤빛가람, 김선민을 가동할지 아니면 이영재를 공미에 투입하고 이승우를 본래 자리인 측면 공격으로 배치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는 변칙 포백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 성향에 짙었던 윙백 안현범과 정우재가 동시에 팀을 떠나면서 지금은 오른쪽은 임창우, 왼쪽은 이주영으로 세 판을 짜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형 포백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주영 쪽보다는 임창우를 공격적으로 더 올려 쓰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임창우는 강원전에서 골대를 맞추는 등 공격적인 재능을 뽐냈습니다. 센터백을 보면 지난 강원전에선 연재훈, 임채민이 나섰지만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만큼 김호규를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그날 징계로 결정한 정훈을 투입한다거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자철은 많은 제주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수일 텐데요. 지금 러닝 훈련 중이고 이르면 8월 내 복귀가 가능해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헤이스, 수원FC 이승우로 하겠습니다. 헤이스가 제르소처럼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한국 선수만큼, 아니 한국 선수보다 많이 뛰면서 제주 공격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어서 키플레이어로 꼽았고요. 이승우는 수원 더비에서 멋진 중거리로 득점한 만큼 발끝이 한끗 날카로운 상태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제주 승리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서 한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요. 창 기자는 무승부를 찍었습니다. 섬에서 만날 때 두 팀의 대결은 무승부가 많았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자, 13회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대전 지난 광주전에서 무기력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수비는 좀 헐거웠고요. 공격은 무디었던, 전체적으로 다 안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대전이 지난 대구전에서는 승리를 챙기며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최근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었거든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수비진의 안톤이 돌아오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에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안톤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안톤이 대전 수비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일단 한층 안정감을 찾을 전망입니다. 최근 이문수, 김현우가 수비진에 중용되고 있는데 부침이 좀 있거든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김민덕이 전격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상은 아니거든요. 중원 쪽에서는 임덕근의 부상이 확실히 좀 큽니다. 주세종과 이진현의 폭이 뚝 떨어진 상황, 이 둘을 살려줄 수 있는 활동량이 좋은 임덕근의 부재가 큰데 중원을 어떻게 꾸리고 변화시킬지 이민성 감독의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공격진은 지난 경기에서 구택이 경기전 미묘한 부상으로 선발 명단에서 빠졌는데 이날 복귀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서울은 지난 포항전에서 2대1로 비겼습니다. 최근 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지면서 순위도 4위까지 내려왔어요. 서울도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좋지가 않습니다. 수원FC전 7골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에서 공격력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서울 이날 경기 가장 큰 변수는 안익수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수 감독 포항전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누적 경고로 이날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앞서 5월 울산과의 13라운드에서 퇴장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4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는데 당시 14라운드에서 서울은 제주와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왼쪽 측면에 이태석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호재일 것 같고요. 나머지 자리는 잘하는 선수를 계속 쓰는 안익수 감독 특유의 성향상 선발과 교체 정도의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최근 원톱 자리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김신진이 계속 최전방에 설 공산이 큰 가운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영입한 비온 존스는 잘 적응 중이라고 하니까 이날 짧은 시간이라도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대전이 1승 1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중 승리도 홈이었고 대전은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로 괜찮다는 데 기대를 걸 것 같아요. 대전이 상대 스타일을 좀 타는 편이거든요. 서울을 보면 또 서울은 최근 승리한 수협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경기에서 전반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날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기록 보니까 올 시즌 홈 평균 실점이 33분으로 전반이었거든요. 키플레이어 보면요. 대전에서는 주세종, 서울에서는 기성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노장 플레이메이커의 플레이메이킹 대결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주목했고요.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 상성상 대전이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기장 서울승, 미세한 결정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 같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인천 지난 주말 전북에 0대2로 패하면서 7월 이어온 4승 1무의 가파른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실 인천이 주중 FA컵에 무게감을 두면서 운영을 했는데 FA컵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인천 입장에서 여러모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나마 전주에서 빠르게 올라와 이날 경기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은 무고사가 지난 전북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감각과 경기 체력을 올리게 됐죠. 이제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가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까지 천성훈, 제르소 중심의 공격진을 꾸려온 터라 조선 감독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무고사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수인데다가 당연히 한방은 K리그 전체에서 알아주는 수준이잖아요.
전북전 후반 막판 초톱 전환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르난데스가 없는 상황이지만 김보섭이 돌아오면서 3톱에 대한 자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기존의 3톱을 유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에르난데스는 복귀까지 시간이 더 들 전망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정상훈련 중인 신진호는 경기 체력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약간의 출전 시간을 배분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온 기존의 김도혁, 이명주 라인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 역시 조성환 감독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난 경기에서 울산이라는 대화를 잡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미스한 바셀로스는 슈팅 2000번을 차지 않았지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훈련에서 더욱 집중력을 보였다는 후문이고요. 대구는 최근 딸깍의 강도가 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역시 세징야 에드가의 기동력 저하가 큰데, 세징야는 하는 역할도 많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 고강도 스프린트, 그러니까 역습의 선봉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에드가야 사실 이 정도 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가 많고요. 이 짐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일단 고지현 선수는 복귀를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던 고지현 이날 복귀를 하는데, 체력적 부담을 좀 느꼈던 선수였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점을 얻었을 것 같고, 많은 배구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벨톨라 선수, 이날도 힘들 전망입니다. 벨톨라는 인천전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했는데 또 다쳤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몸 만들기도 어렵고 몸 상태도 안 좋다고 합니다. 이용래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를 덜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최영근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앞서 두 번의 맞대결은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전 두 경기와 달리 인천이 형태를 대구와 같은 선수비 후역습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 결과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천이 2승 1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천은 대구에 좀처럼 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양팀 모두 제공권 있는 스트라이커의 비교적 약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천은 천성훈, 대구는 에드가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인천 승, 상성에서 인천이 앞선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만기자는 무승부, 저득점 무승부가 예상된다라는 예측을 남겨놨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오후 8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 광주전입니다. 포항도 일정이 꼬였습니다. 네, FA컵을 소화하기 위해서 경기 이틀 전인 7일에 입도해서 경기가 취소되는 그런 악재를 만났죠. 이틀 뒤인 11일에 출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꼬박 5일을 경기 없이 제주에 머무르면서 포항 선수들 사이에선 꼭 전주령 온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김기동 감독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연기가 됐다는 말에 화도 났지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광주전을 어떻게 치를지 이른 아침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항은 출국하기 전 팬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좋습니다. 4경기 연속 무패, 특히 홈에선 최근 7경기에서 무려 6승을 따내면서 상대팀에겐 지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와 맞대결에서 2대4로 패하고 돌아왔는데요. 홈에서 다르다는 걸 김기동 감독은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무무무 승승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완파하고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이날 이기면 최대 3위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홈보단 원정 성적이 떨어지긴 하지만 최근 6경기 연속 원정에서 패하지 않으면서 원정에서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광주입니다. 광주의 고민은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희균이 누적 경고로 빠진다는 건데요. 이희균이 선발 또는 교체로 투입해서 2, 3선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 이희균의 에너지를 어떻게 대체할지를 이정현 감독은 아마 고민할 것 같고요. 대전전을 참고해서 엄지성을 투톱의 좌측면에 두는 방식으로 공격진을 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정현 감독이 최근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선수의 어떤 선발과 교체만 번갈아 투입하면서 체력을 안배한다는 점에서 이날 역시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그건 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기동 감독 역시 큰 틀은 유지하고 디테일을 잘 만지는 감독으로 좀 유명한데요. 이날 역시도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양팀 모두 각각 1승씩 거둔 터라 이번엔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치열한 지략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김기동 감독도 FA컵 10만큼 베스트 전력을 다 내보낼 것 같은데요. 김종우가 부상에서 돌아온 어떤 중원
구성 변화, 그리고 살짝 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제카의 선발 또는 교체 여부, 여기에 사실상 여름의 유일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홍윤상 선수의 데뷔 여부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윤상은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 녹아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 고영준, 광주 엄지성으로 하겠습니다. 젊은 에이스들이고요. 고영준이 최근에 꾸준한 모습을 보인 반면 엄지성은 올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대전전에서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요. 4대2로 이긴 포항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기억도 있습니다. 고영준 역시 광주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첫 번째 맞대결에선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끈 바 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포항이 스텝이 꼬이긴 했지만 홈 이점은 분명할 것 같다는 그런 이유에서고요. 창 기자는 광주승을 픽했습니다. 포항의 어수선한 상황이 광주의 이점이 될 것 같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2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태풍의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모쪼록 경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조심히 올라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